자, 여기는 시간이 멈춘 듯한 욕망의 해방구. 청량리 일대에서 내로라 하는 멋쟁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전설의 카바레, 청춘관입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이곳.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신 올 화이트 정장. 7순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꼿꼿한 허리와 날렵한 춤선. 바로 청량리 카바레의 황제, 닉네임 제비 신사박수남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현란하게 스텝 한 번 밟을 때마다 여사님들의 심장은 소녀처럼 콩닥거리고, 그가 윙크라도 한 번 날리는 날엔 오늘 술값 계산은 서로 하겠다며 난리가 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노년의 로맨티시스트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의 그림자가 더 짙은 법일까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홀로 구석진 VIP 테이블에 앉는 순간 수남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그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고막을 때려도 수남 할아버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50년 동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빳빳한 수표 다발이 아닙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아 누렇게 바른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속에는 촌스럽지만 맑게 웃고 있는 양갈래 머리의 젊은 처녀가 있습니다. 수남 할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습니다. 순이야. 내 첫사랑 순이야. 가난이 죄라. 입 하나 줄이겠다고 남의 집 식모살이 보내지던 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떠나는 버스 창문에 매달리던 그 얼굴. 수남 할아버지는 평생 악착같이 돈을 벌어 건물을 세우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그날의 순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아니, 살아는 있는지. 오늘따라 술맛이 인생처럼 유난히 씁니다. 가슴이 답답해진 수남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야속한 인연이 바로 저 복도 끝, 가장 비루하고 낮은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화장실 앞 복도. 그곳에는 취객들이 뱉어놓은 오물을 치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형광등마저 깜빡거리는 어두운 구석.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에 아무렇게나 묶은 백발머리. 여인은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볼일을 보러 가던 수남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를 멈춰 세운 건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도 여인의 남루한 행색도 아니었습니다. 고무 장갑과 낡은 셔츠 소매 사이로 언뜻 드러난 여인의 오른쪽 손목. 그곳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수남 할아버지의 기억이 50년 전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배고픈 수남을 위해 몰래 라면을 끓이다 연탄불 위에 냄비가 엎어지며 생겼던 그 화상 자국. 평생을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던 바로 그 상처가 지금 눈앞의 청소부 여인에게 박혀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고운 순이가 저런 모습일 리가 없어. 수남 할아버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바닥을 닦는 여인의 굽은 등은 너무나 작고 또 익숙했습니다. 보세요. 아주머니. 수남 할아버지의 떨리는 부름에 걸레질을 하던 손이 뚝 멈춥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여인.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없이 흐릿한 눈동자. 수남 할아버지는 숨이 턱 막힙니다. 수척해졌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 순이었습니다. 순이 역시 백구두를 신은 신사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이내 사시나무 떨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꼴을 하필이면 가장 보여주기 싫은 옛사랑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순이야. 너 순이 맞지? 나야, 박수남이야.
도망치려는 순이의 손목을 수남 할아버지가 낚아챕니다. 거친 고무장갑의 촉감이 수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거 나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순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손을 뿌리칩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재회치고는 너무나 아픈 거절. 하지만 수남 할아버지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사람을 잘못 봤는데 왜 울고 있어? 고개를 푹 숙인 순이의 바닥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차라리 모른 척 지나가주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비참하게 만드냐는 듯 순이의 어깨가 서럽게 들썩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야. 김씨 아줌마. 청소 안 하고 뭐해? 하는 지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순이는 수남 할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멍하니 남겨진 수남 할아버지.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순이가 쥐고 있던 젖은 걸레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청량리의 뒷골목.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일을 마친 순이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수남 할아버지는 그녀를 놓칠세라 백구두에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를 조심스레 밟습니다. 순이가 향하는 곳은 다 쓰러져가는 쪽방촌. 사람이 산다고 믿기 힘들 만큼 허름한 곳입니다. 그런데 수남 할아버지의 눈매가 매섭게 변합니다. 순이의 뒤를 쫓는 게 자신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 그 남자는 아까부터 전봇대 뒤에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순이의 등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인이 아닙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남자의 보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순이와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위험을 직감한 수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고쳐 쥐고 속도를 내려는 찰나. 골목 끝 막다른 길에서 남자가 순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 아들내미가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어둠 속에서 드러난 남자의 정체. 그것은 낯선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배 아파 낳은 막내 아들, 35살 먹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엔 그리움 대신 돈 냄새를 맡은 짐승의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이거 놔라. 오늘 번 돈 없어. 약값 해야 돼, 제발. 순이가 품속에 감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합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을 기어다니며 남들이 뱉은 가래침을 닦아내고 받은 피 같은 돈입니다. 시끄러워. 내가 지금 급하다니까. 이번 판만 따면 내가 호강시켜준다 했잖아. 아들은 늙은 노모의 손을 거칠게 꺾어버립니다. 도박판에 미쳐버린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일 뿐입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이가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건만 돌아온 건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날아온 손찌검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차라리 날 죽여라, 이놈아.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순이. 그리고 그 모습을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는 한 남자. 수남 할아버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눈. 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청량리 황제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순이의 뺨을 향해 다시 한번 아들의 손이 올라가던 찰나. 어둠을 가르고 날아든 묵직한 지팡이가 페류나의 팔뚝을 정확히 강타합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남의 귀한 여자 몸에 손을 대. 골목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며 등장한 백정장의 노신사. 수남 할아버지입니다. 칠순의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온다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퍼런 살기. 그것은 지난 30년 거친 청량리 바닥을 평정해온 황제의 기백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노인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들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덤벼들려 하지만 수남 할아버지의 형형한 눈빛에 압도되어 주춤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호랑이 앞에 선 하룻강아지 꼴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입니다. 제발. 바닥에 쓰러진 순이는 그 와중에도 아들이 다칠까봐 수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그 처절한 모정이 수남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이 늙은 어미 돈을 뺏어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수남의 일갈에 아들은 뻔뻔하게 대꾸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빚쟁이들이 칼 들고 쫓아온다고. 당장 3천만 원 안 갚으면 나 죽는단 말이야. 엄마라면 자식 목숨은 살려야 할 거 아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액수는 순이가 평생 걸레질을 해도 모을 수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순이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남 할아버지가 품에서 꺼낸 수표책과 현금 뭉치를 아들의 얼굴을 향해 내던집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돈다발.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주어라. 수남 할아버지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돈이면 내 놈 빚 청산하고도 남을 거다. 내가 이 빚을 샀다. 사실 수남 할아버지는 그저 춤이나 추는 한량 제비가 아니었습니다. 청량리 역전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세 채나 소유한 진짜배기 알부자였던 겁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부로 순이 씨와 너는 남남이다. 돈 챙겨서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이 사람 눈에 띄면 그땐 내 건물을 다 팔아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수남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순이만이 남았습니다. 수남 할아버지는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굽혀 순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녀의 상처투성이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일어나자 순이야. 순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수남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50년 전 챙겨주지 못했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집에 가자. 며칠 뒤 다시 찾은 청량리.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시끄러운 카바레 지하 1층도 냄새나는 뒷골목도 아닙니다.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는 공원 벤치입니다. 수남 할아버지 곁에 앉은 순이 씨. 늘 입고 있던 촌스러운 몸빼 바지와 고무장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수남 할아버지가 사준 고운 옥색 원피스에 머리에는 예쁜 핀도 꽂았습니다. 수척했던 볼에는 어느새 분홍빛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남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굳은 살 박인 순이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손의 걸레 냄새가 아닌 향긋한 로션 향기가 납니다. 순이야. 수남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부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고생하지 마라. 나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늙어가자. 순이 씨는 대답 대신 수남 할아버지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댑니다. 그녀의 입가에 50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 야속한 세월은 두 사람의 얼굴에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옛날 20대 청춘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청량리의 황제 박수남, 그리고 그의 영원한 첫사랑 순이. 비로소 찾은 두 사람의 진짜 황혼 로맨스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카바레의 눈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